선옥은 오늘도 마트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손님이 가져온 물건들을 바코드리더기에 대며 2,500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가끔 친숙한 동네 사람들이 선옥 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라고 인사를 건네면 선옥은 미소로 답하죠.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맑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선옥은 낡은 회색 차로 향합니다. 15살 된 중고차는 시동이 걸릴 때마다 잠시 떨다가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핸들을 잡으며 선옥은 혼잣말을 합니다. 이 차만 아직도 고장 안 나는 게 기적이지. 민재가 자꾸 바꾸라 하는데. 도로를 달리며 선옥은 문득 핸드폰에 온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선옥은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양지숙의 은근한 비웃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까? 어차피 지숙이랑 그 친구들은 명품 자랑, 자식 자랑 하느라 바쁠 텐데. 집에 도착한 선옥은 현관문을 열며 민재야 엄마 왔다라고 외칩니다. 안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던 민재가 고개를 들며 웃음을 짓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선옥은 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동창회 초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민재야, 동창회 초대가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이다. 민재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가셔야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즐기다 오세요. 요즘 마트 일하느라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좀 선옥이 망설이자 민재가 다시 말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당당하게 가서 즐기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선옥은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습니다. 가방 속 초대장을 다시 꺼내보며 참석 의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집 안에는 저녁의 고요함이 흐르고 선옥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자신과 동창들의 화려한 삶이 교차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조금 아려옵니다. 참 이상하지, 모두 같은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곁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아들을 보며 선옥의 가슴은 따뜻해집니다. 어떤 부와 명예도 아들의 존재만큼 값진 것은 없으니까요. 선옥은 모임날 입을 옷을 고르기 위해 옷장으로 향합니다. 평범하지만 단정한 옷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꾸려 합니다. 동창회 당일 선옥은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마트에서 일할 때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다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신경 썼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꺼낸 베이지색 원피스는 몇 년 전 민재의 대학 졸업식에 입었던 것으로 단정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줍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재가 현관에서 부릅니다. 응, 금방 갈게. 근데 내가 회사 일은 괜찮은 거야? 민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일찍 미팅 끝냈으니까요. 엄마 마음 편히 즐기다 오세요. 선옥은 낡은 차에 올라타며 한숨을 쉽니다. 이 차 타고 가기 좀 그렇네. 지난번에도 지숙이가 이 차 보고 뭐라 했잖아.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이 차가 좋아요. 엄마랑 추억이 많으니까. 100m 정도 달리다가 선옥은 민재에게 부탁합니다. 아들, 여기서 내려줄래? 레스토랑까지 걸어갈게. 왜요? 제가 끝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날도 좋으니 걷고 싶어. 너는 회사 일 봐. 선옥의 고집에 민재는 결국 차를 세웁니다. 알겠어요. 그럼 7시쯤 제가 데리러 올게요. 선옥은 레스토랑으로 향하며 가슴이 조금 떨립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불안합니다.
특히 양지숙과 그 무리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주차장에 빛나는 외제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선옥은 잠시 주춤하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20명 정도의 동창생들이 모여 있었고 웃음소리와 향수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어머, 선옥이 왔네. 반갑게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구석에서 시선을 느낍니다. 양지숙과 그녀의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와, 박선옥. 오랜만이다. 아직도 그 시골 마트에서 일하니? 양지숙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응, 아직 거기서 일해. 벌써 15해 됐네. 선옥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근황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자녀는 의사가 되었고 또 다른 친구의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양지숙은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과 아들의 유학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우리 애 미국에서 MBA 마치고 이번에 컨설팅 회사 들어갔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줄까? 양지숙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선옥은 조용히 음료수를 마시며 듣고만 있습니다. 민재의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됩니다. 원래 남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모임이 무르익을 때쯤 양지숙이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선옥아, 너희 아들은 뭐해?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니? 선옥이 대답하기 전에 다른 친구가 끼어듭니다. 맞다, 선옥이. 너 오늘 어떻게 왔어? 아직도 그 낡은 차 타고 다니니? 순간 모두의 시선이 선옥에게 향합니다. 선옥의 얼굴이 붉어지며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머, 아직도 그 차 타고 다녀. 15년 된 거 맞지? 우리 남편은 3년마다 바꾸는데 양지숙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나? 선옥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리는 음성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괜히 왔다. 사람들 다 잘 살아 보이네. 차도 좋은 것 타고 자식 자랑도 하고.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옵니다. 아니, 그냥 엄마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네. 미안해. 선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엄마, 잠깐만 있어봐. 제가 지금 갈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선옥은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눈가의 잔주름과 손에 남은 일의 흔적들이 더욱 뚜렷해 보입니다. 냉수로 얼굴을 적시며 선옥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려 합니다. 괜찮아, 박선옥. 내가 무엇 때문에 움츠러들어? 너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어. 당당해야지.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원피스와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든 동창들 사이에서 자신의 소박한 옷차림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선옥은 잠시 흐느낍니다. 너무 바보 같아. 괜히 왔어. 민재 말 듣지 말고 그냥 집에 있을걸. 한참을 울고 난 후 화장을 고치던 선옥의 귀에 양지숙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선옥이 아직도 그런 차 타고 다니니? 애 키운다고 고생은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네. 우리랑은 다른 세계 사람 같아. 선옥은 화장실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냥 이만 자리를 떠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밖으로 나가자 양지숙과 그 무리는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선옥은 그들과 멀리 떨어진 구석 자리로 향합니다. 핸드폰을 들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민재야, 엄마 조금 일찍 나올까 해. 괜히 온 것 같아. 그러나 민재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응답할 텐데 일이 바쁜가 봅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선옥은 능숙하게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각자의 직업과 살아온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선옥의 순서가 됩니다. 선옥이는 아직도 그 마트에서 일하나? 월급은 얼마나 받아? 누군가 질문합니다. 선옥이 담담하게 대답하기 전 양지숙이 끼어듭니다. 그런 걸 왜 물어봐? 민감할 수도 있잖아. 그냥 넘어가자. 양지숙의 가식적인 배려에 선옥은 가슴이 더 아파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나가 숨을 고릅니다. 마음을 다잡고 민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재야, 엄마야. 엄마 어때요? 동창회 재밌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바쁘게 들립니다. 별로, 엄마 괜히 왔다. 사람들 다 잘 살아 보이네. 차도 좋은 것 타고 자식 자랑도 하고. 선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누가 엄마를 속상하게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아니, 그냥 엄마가 너무 초라해 보이나 봐. 지숙이랑 그 친구들이 은근히 놀리네. 엄마 차도 그렇고.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엄마, 잠깐만 있어봐.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너무 민감하게 굴었어. 내가 뭐 하러 와? 바쁠 텐데. 선옥이 서둘러 말합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미팅 끝났어요. 지금 가까운 데 있으니까 금방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테라스에 서 있는 선옥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민재를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 아들을 걱정시켰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역시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선옥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선옥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저기 밖에 무슨 차가 왔어? 라고 외치자 여러 명이 창가로 몰려갑니다. 어머, 저거 롤스로이스 아니야? 누가 저런 걸 타고 왔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선옥도 창가로 다가갑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진회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선옥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이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립니다.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선 진회색 롤스로이스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 모습에 레스토랑 안의 동창들이 일제히 창가로 몰려듭니다. 선옥도 호기심에 창가로 다가섭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선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 사람 혹시. 그때 차에서 내린 남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품위 있는 정장 차림, 그리고 그 특유의 미소. 틀림없습니다. 선옥의 아들 민재입니다. 민재야? 선옥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양지숙이 선옥의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봅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혹시 아는 사람이야? 선옥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재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섭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 이 멋진 청년이 누구인지 모두 궁금해하죠. 민재는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다가 선옥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엄마, 기다리셨어요? 선옥의 얼굴에 놀람이 번집니다. 민재야, 내가 어떻게. 투자자 미팅 끝나고 바로 왔어요. 전화하셔서 걱정됐거든요. 민재가 선옥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민재와 선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지숙은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엄마, 저 차가 내 아들 차라고? 양지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민재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제 차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가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했거든요. 투자자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옥은 당황한 채로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테이블로 안내합니다. 엄마, 왜 차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재가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물어봅니다. 선옥은 민재의 팔을 잡고 작게 속삭입니다. 이러지 않아도 됐는데 엄마 때문에 바쁜데 왔니? 바쁜 거 없어요. 엄마가 가장 중요하죠. 민재가 대답합니다. 양지숙이 민재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유명한 블록체인 회사 대표 박민재 씨인가요? 민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양지숙의 눈이 커집니다. 어머, 얼마 전에 경제 매거진에서 봤어요. 당신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표, 어떻게 선옥이가. 말끝을 흐리는 양지숙을 바라보며 민재는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제가 오히려 어떻게 이런 멋진 엄마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민재와 선옥에게 관심을 보이고 양지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선옥은 여전히 당황스럽지만 아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민재야, 여기 엄마 친구들이야. 다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지. 선옥이 민재를 동창들에게 소개합니다. 민재는 모든 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재입니다. 엄마 친구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동창들은 이제 선옥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다소 무시하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누군가 말합니다. 선옥아, 내 아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업가였어?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선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별로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민재는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향해 정중하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저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모두 엄마 덕분입니다. 선옥은 민재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낍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던 동창들이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지숙은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민재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박민재 씨,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답니다. 양지숙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재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엄마를 모시러 왔습니다. 엄마가 원하신다면 조금 더 계시다 가도 좋고요. 선옥은 민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에서 용기가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선옥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민재는 엄마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향합니다. 동창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양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머, 너희 아들이 저기 저 유명한 블록체인 회사 대표 박민재였어?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선옥이 대답하기 전에 민재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재입니다. 우리 엄마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민재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정현우입니다. 박민재 씨, 당신 회사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실리콘밸리에서 200억 투자 받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민재는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좋은 팀원들과 우리 엄마의 지원 덕분이죠. 양지숙이 눈을 빛내며 물어봅니다. 그런데 박선옥, 너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아직도 그 낡은 차를 타고 다녀? 그리고 왜 아직도 마트에서 일해?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선옥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선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사람은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리고 그 차는 민재가 대학 다닐 때 큰 맘먹고 산 차라 추억이 있어서 아직 타고 다니는 거고. 민재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맞아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일은 사람을 바르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고요. 양지숙과 다른 동창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선옥에 대한 인식과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민재 씨는 어떻게 그런 좋은 차를 타게 된 거예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요. 이 차는 오늘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회사에서 준비한 거고요. 엄마처럼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서 사치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신이 힘들게 가르쳐온 가치관을 아들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선옥과 민재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입니다. 예전에 선옥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양지숙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선옥에게 말을 겁니다. 선옥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다니. 어떻게 이런 성공한 아들을 키울 수 있었어? 선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 그저 민재가 하고 싶은 일을 존중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을 뿐이야. 그리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줬지. 민재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엄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CEO세요. 그 말에 선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동창들은 그런 모자의 모습을 보며 숙연해집니다. 양지숙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민재의 말에 레스토랑 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선옥과 민재 모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부심과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움츠러들어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리로 돌아간 선옥과 민재 곁으로 이제 많은 동창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오갑니다. 선옥은 민재의 존재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멀리서 양지숙과 몇몇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선옥의 귀에 들어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조용해진 공간에서 그 말들이 선옥에게 들립니다. 저렇게 성공했는데 왜 엄마는 아직 마트에서 일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양지숙의 말에 다른 친구가 답합니다. 그러게. 난 아들이 저렇게 성공하면 바로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텐데. 아직도 마트 계산원이라니. 민재도 그 말을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집니다. 선옥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지숙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갑니다. 지숙아, 내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말해줄게. 선옥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양지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선옥을 바라봅니다. 아, 선옥아. 무슨 말이야?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사람은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 선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합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손님들, 매일 아침 인사하는 동네 사람들,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됐어.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보람을 느껴서 계속하는 거야. 양지숙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합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모두 선욱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민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 그 아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고, 선욱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남들 시선 신경 쓰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 민재가 엄마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양지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선옥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마워. 그 마음은 알아. 하지만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선옥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민재는 엄마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향해 말합니다. 제가 창업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마다 엄마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날은 제가 밤새 코딩하느라 지쳐있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고요. 선옥은 민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창업 초기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는지 선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동창들은 이제 선옥과 민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단지 성공한 사업가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선옥을 다시 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의 철학과 아들을 키워온 방식에 진심으로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양지숙도 이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옥아, 내가 정말 대단하다.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잖아. 나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선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움츠러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엄마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멋진 CEO세요. 민재의 이 한마디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고 그 진심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말에 잠시 숨을 멈춥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민재를 바라봅니다. CEO라니 무슨 소리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대답합니다. 네, CEO입니다. 치프 이모셔널 오퍼서라고 할까요?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양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마트로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지치셨을 때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엄마 덕분입니다. 선옥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며 민재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했던 날들, 엄마는 제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정직함이었죠. 민재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모두 엄마가 보여주신 그 가치관 덕분입니다. 동창들은 이제 선옥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낡은 차를 타고 마트에서 일하는 초라한 동창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놀라운 자녀 교육의 본보기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지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부러움과 후회,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선호가 양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선옥은 고개를 들어 양지숙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괜찮아, 지수가.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손을 내밉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갈까요? 오늘 투자자 미팅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계셨네요. 선옥이 민재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제 당당합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옥과 민재를 배웅합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선옥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양지숙을 비롯한 동창들이 밖으로 나와 롤스로이스 앞에 선 선옥과 민재를 바라봅니다. 민재는 엄마를 위해 차 문을 열어줍니다. 선옥이 차에 오르기 전 동창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다들 잘 지내. 다음에 또 만나자. 차 안으로 들어선 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입니다. 민재가 운전석에 앉아 엄마를 바라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재가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예전에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 민재가 미소 지으며 엔진을 켭니다. 롤스로이스는 조용히 출발합니다. 뒤에 남겨진 동창들의 모습이 백미러에 작게 비칩니다. 선옥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립니다. 차 안에서 선옥과 민재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내의 불빛들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선옥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작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느낌입니다. 민재야, 고마워. 선옥이 조용히 말합니다. 민재가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엄마를 바라봅니다. 뭐가요? 오늘 그렇게 와줘서. 사실 나는 내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어. 선옥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뻤다. 민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전화로 그렇게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엄마가 항상 제 뒤에서 절 지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이렇게 듬직한 어른이 되었는지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갈까? 아니면 다른 데 가볼래? 민재가 물어봅니다.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민재야, 우리 한강 가볼까? 오랜만에 야경 보고 싶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방향을 틀어 한강으로 향합니다. 한강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변 벤치에 앉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선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그 자리에서 초라함을 느꼈는데 선옥이 말합니다.
민재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는 절대 초라한 분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선옥이 민재의 손을 마주 잡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거지.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떳떳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 민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엄마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고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선옥은 아들과 함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와 같이 마트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무언가 다릅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의 표정,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선옥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선옥은 밝게 웃으며 답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참 좋습니다.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일을 시작하는 선옥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손님들의 얼굴, 마트의 풍경, 심지어 바코드 리더기 소리까지도 다르게 들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선옥의 아들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와서 동창회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트에 들르는 단골 손님들이 이제는 선옥을 더 공손하게 대합니다. 박선옥 씨, 아드님이 대단하시다면서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받은 회사 대표라고 하던데. 선옥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과거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이제 선옥은 당당합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오후에 양지숙이 마트를 찾아옵니다. 예전과는 달리 화려한 옷차림이나 과시하는 태도가 아닌 소박한 모습으로 선옥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선옥아, 시간 좀 있니? 양지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옥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하고 양지숙과 마트 뒤편 작은 휴게실로 갑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어제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양지숙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넌 정말 대단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잖아.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일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 보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 양지숙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랜 시간 이후에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트로 돌아온 선옥은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릅니다. 휴대폰에 민재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퇴근하고 맛있는 거 사갈게요. 선옥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우리 아들이 사오는 건 다 맛있으니까. 바쁜 하루가 지나가고 선옥은 마트 문을 닫고 나옵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그녀의 낡은 차를 바라봅니다. 이제 이 차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걸어온 인생의 증거, 아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보물과도 같습니다. 선옥은 당당한 걸음으로 차에 다가가 문을 엽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의 삶에 떳떳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존경을 받는 진짜 부자로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